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캘거리 대학의 암센터를 북유럽에서 두 번째로 크게 건립하는데, 그에 맞서 이제 암코드 해독하기를 6부작으로 해서 공개 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제1부작 공개 강의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암 코드를 해독하여 암을 진단하거나 치료해서 미래의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국제적인 기구로 크게 이제 활동하는 센터로서의 그 활동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본래 고대 공룡도 상당히 흔했던 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는 그 화석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또한 그 기원전 한 3000년 전에 에집트 파피루스에서의 그 유방암의 어떤 퍼짐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암이 이제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19세기에 되어서야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한 시도가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암이 세포에 의한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미경 관찰을 시작됐으며 외과적인 수술 절제로 인해서 암 치료의 첫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가 되어서 엑스레이 개발로 방사선요법이 시작돼서 그 이후에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등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 초에 왓슨 앤드 크릭이라고 하는 분이 DNA 구조를 밝히면서 인간이 이제 크게 욕망을 가지는데 게놈 시퀀스를 구체화해서 암 유전자 중 일부를 복제하거나 단일 클론에 대한 항체를 이용해서 암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20세기에서야 정상세포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약물에 의한 변화가 생겨서 암세포로 정상세포가 이제 전환한다라는 겁니다. 바꾸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체 약물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는 역시 수술이나 방사선, 화학요법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면역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암이 미세하게 해독된 코드일 수 있다는 치료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는 면역세포가 발견하려는 여러 가지 그 책략을 피하기 위한 위장술이 아주 강합니다. 암세포 자신도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돌연변이에 능하며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변화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알게 됩니다. 따라서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양한 면역요법의 개발이 인류의 어떤 암 치료에 대한 희망을 부각시키게 됩니다. 사실 그 생물학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은 대개 이제 생물학이라는 건 크게 두 가닥으로 이제 되는데, 그 콘크리트한 세포설, 셀 세오리와 그리고 이제 앱스트랙트한 스피시스 컨셉트, 그러니까 종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도 하고 해석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다윈이라는 사람의 on the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함으로써 유기체의 자연 선택 과정으로 암도 진화를 이용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암도 이제 자연적인 인간 면역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어떤 진화를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면역에 대한 그 세포의 어떤 적응력을 차단하는 디자이너 셀 테라피라는 의학적인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아주 열광적인 그런 기술이 되어갑니다. 캘거리 대학의 암연구에는 세계 암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많은 그 수재들을 영입하여 기존 영역과 새로운 방법의 신기술을 이제 빅데이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통해서 암의 초기 발견과 치료보다 정확한 어떤 대처를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의 그 돌연변이 후에 면역을 회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로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어떻게 숨는가, 그리고 그 백혈구가 발견해서 죽이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을 피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암세포가 투명 망토를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면역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CTA라든지 PD1이라는 투명망토 체크 포인트를 잘 알아내 가지고 그걸 식별해서 종양이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그 암이 퍼져나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 투명 그 망토 제거제,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 EPI라는 약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발전되고 희소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암 치료의 목표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그 암을 완치하려고만 하는 목표를 두지는 않고, 암도 비교적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장기간 관리할 수 있는 질병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일부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새로운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유전적인 여러 가지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그 행운을 우리가 기대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유전자 이제 조작 이용이나 진화의 그 돌연변이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을 분석하는 것도 잘 보면 당 분석으로 알게 되는데, 암세포의 당류의 변질된 것은 특히 그 특정한 당 밀도가 높아지는데, 그것이 이제 주로 히알산이라고 하는 당인데, 이것이 면역 체계와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혈류 내에서 백혈구가 몸속에 돌아다니는 이런 변질된 세포를 찾아서 죽이게 되는데, 이런 그 히알산을 제거하는 기술도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암 정복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기대되는 많은 어떤 약품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 같은 분은 머릿속에 종양 때문에 상당히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암 환자들의 덕으로 그래도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제입니다. 이 모든 연구를 통해서 이번에 발족된 그 캘거리 대학의 암센터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제 수준 높은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이어가기를 박수치며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